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보고서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김재원 의원이 지금 공개를 했어요. 한국당에. 그리고 아까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받았다는 그 문자에 첨부된 보고서도 같은 결과로 보이는데 연동형 비례로 실제 선거를 돌렸을 때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합쳐서 과반을 쓸어간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 결과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롭군요. 지금 정주현 의원님 보시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기대되는데 일단은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비례한국당이 나왔을 때를 상정해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추산을 한 집계치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정당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보수당, 정의당.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우리공화당, 새보수당이 출범을 해서 표를 나눠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민주당, 정의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고 한국당만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당시에 자, 전체 의석수만 보시면 돼요. 민주당은 120석을 가져갈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 시 105석 그런데 비례한국당이 30석을 가져갈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예측을 한 걸로 보여요. 자, 우리공화당 7석, 새보수당 10석, 정의당 8에서 11석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정당의 득표수를 합치면 152석으로 과반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보고서로 지금 돌았고 그것을 아까 이원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자로 받았다고 지금 김재원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자 검토자료 이거거든요. 자, 이 보고서의 성격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105석인데 그 뭐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왜 민주당이 이러냐 하겠지만 비례한국당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하고도 합해야 되는 거고 새보수당의 일부 의석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대치가 이제 152석이 나온다는 건데 저거는 지금 그 기준은 최근 12월 정당 지지도를 기준으로 한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국 전 수석이 구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김기현 그 시장의 선거 개입, 김기현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든가 또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죠.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또 이해찬 현재 대표도 관여된 것들이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하면은 내년 4월 선거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본인들도 그 보험을 들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거는 저는 외부에서의 컨설턴트든 뭐 학자든 보내준 게 좀 엄살이 들어갔다고 봐요. 엄살 들어갔다. 예, 제가 저 지역 선거를 한번 치렀었는데 총선을 이 컨설턴트는 상당히 비관적인 그 전망들을 내놓고 본인에게 좀 그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거를 좀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비례한국당이 30석을 다 가져간다? 그거는 뭐 저는 좀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뭐 당명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을 꼼수다 그러면서 명분론에 집착하는 비판들이 있는데 선거는 제가 좀 표정이 무서워서 죄송해요.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나 2017년 5월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전쟁,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쟁이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 유권자나 한국당이나 명분론에 집착해서 명나라 뭐 어떻게 하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산성을 찍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꼼수라고 욕을 먹더라도 저 의석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에서 다 가져가면 자유한국당 비례를 찍은 표가 사표가 된다는 거예요. 30%가 넘는 표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사표가 되는 거니 연동형 비례제하고도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 민주당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민주당과 그의 부대원들이 지금 20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당도 부대를 꾸릴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게 그 명분론에 집착할 건 아니고 지금 한국당은 실리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민주당 내 일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지금 이 통계치가 나온 걸로 보여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네, 두 분 다 발언 기회 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한국 정치 한계, 여의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125석, 75석 연동제를 한다 할 때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 뭐 독일의 연동제는 좀 앞서 나간 제도라고 우리 많은 사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연동제를 다 한 것도 아니고 50% 줄였지. 그러다 뭐 석패론이 빠지지 하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가 아까 뭐 표현이 좀 셌습니다만 제가 쓰레기까지 표현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누더기 중에 누더기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초안대로 하자고 하니까는 협박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초안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장담컨대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자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이 급할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은 전화 계속 걸 거예요. 만약에 비례 민주당 만들면은 앞으로 협조 못한다고 나올 겁니다. 정의당에서? 저기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만약 비례 민주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표가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죠. 현재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례 연동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정의당은 박조통계 뭐 보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동을 민주당도 느낄 거예요. 이제 핵심은 뭐냐? 공수처법이 이달 말쯤에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민주당이 좀 자유스러워집니다. 정의당 눈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총리 뭐 이런 부분이 걸리겠지요. 총리 뭐 인준하게 걸리겠지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분은 아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한 게 맞아요. 예. 어떻게 비례 민주당 만든다는 말이 됩니까? 그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 연동제 이 법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들이 그렇게 꼼수 법안을 만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걸 합리화시키면서 법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꼼수를 부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섣불리 만들지를 못할 겁니다. 왜? 명분이 안 되고. 또 명분이 안 하나는 된다? 이제 군소정당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의당과 군소정당 키워서 같이 가겠다. 이제 연합군대를 만들게 생각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꼼수의 전쟁이 돼버린 게 연동제 현재 선거판이 됐습니다. 예, 방금 안영환 의원께서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할 수도 군소 야당들 눈치를 안 볼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을 완전히 뭐 주세요라고 하면 표 주는 그 무슨 자판기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들인데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비례보수 나오면 본보수 과반 예, 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예. 아니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대학 입시 그 컨설팅 학원처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나 뭐로 나가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예. 지역 나갈래, 병립으로 나갈래, 연동으로 나갈래 뭐 그런 게 생길 것 같아 지금 지금. 눈치껏 보니까 조홍천 의원님은 여당인데 이거 보고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 보고서가 이게 예. 우리 당 민주당 거라고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 당에서 만든 자료라고 확인해 준 적 없죠? 없죠. 이거는 외부 자료일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민주당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든 가능성이 가능성. 높은 거고요. 어쨌든 조홍천 의원님은 이거 못 봤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다. 그리고 아까 CG 다시 보시면은 예. 비례한국당이 35% 득표를 내가지고 30석을 얻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캡 씌운 게 얼마입니까? 30개입니다. 30개죠. 그거 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5% 얻어가지고 5%면 15개, 15개의 반이면 7개예요. 7개 다 먹어요. 세보수당은 5% 얻어가지고 7개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2개 있으니까 2개 빼고 뭐 이렇게 5개 얻어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개가 아니고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조정을 하면은 47개 중에 17개가 병립이고 30개가 연동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산이 잘못된 그 조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몰라. 네.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 맞아. 어쨌든 어려워. 연동이 지금 30개가 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저런 게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례민주당 안 된다? 그래도 의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래도 명분,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선거개혁, 정치개혁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이거를 저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다 우리도 해야지 이거는